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고성 지역에서 산불 이재민 성금이 잘못 지급돼 회수 소동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더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산불 피해를 입은 한 이재민이 고성군으로부터 받은 문서입니다. 이재민 성금 3천만 원이 잘못 지급됐으니 구호단체에 다시 반납하라는 내용입니다. 한 가구에 성금이 중복 지급될 수 없는데 자치단체가 착오를 일으켜 잘못 지급했다는 겁니다. 근데 억울한 거지. 그 집도 한 채밖에 못 되는 거고. 채도 제대로 못 짓는 거지. 이거 받아도 안 되는 거지. 고성 지역에서만 400여 채 넘는 집이 탔는데 성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0여 건. 회수액은 6억 원을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산불 이재민 성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더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숲이 우거진 곳에 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닐하우스 시설 등이 있었는데 산불 피해를 입자 주택을 새로 짓는 겁니다. 공무원과 이장이 전기요금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해 거주 사실을 인정하고 이재민 성금과 주거비까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다릅니다. 이제 실제로 여기에 거주도 안 하시는 분들인 거죠. 주소지가 될 수가 없죠. 살 수도 없고. 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근의 한 건물도 불에 완전히 훼손돼 건물을 철거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러나 건축비 문제로 법적 다툼이 있어 주택 철거와 피해 지원이 어렵지만 이재민 성금은 이미 특정인에게 임의로 지급됐습니다. 성금은 내가 봐서는 그거 확인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왜 그랬냐면 뭐 돈을 안 내준다고 그러고 그냥 정부에서는 빨리 내주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시에 탁 주니까 6억 얼마도 그래서 이제 이미 다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빨리 내주라고 난리 치니까 아마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전국 각지에서 보내준 산불 이재민 성금은 550억여 원. 국민들의 따뜻한 정성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는지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영월 술샘박물관이 사업 추진 10년 만에 오늘 공식 개관합니다. 하지만 모두 170억 원의 예산을 들인 공립박물관이 본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운영도 민간 업체에 맡기게 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구부터 붉은 대나무를 형상화한 거대한 조형물이 관객을 압도합니다. 진짜 나무로 만든 목성으로 들어가 보니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건축 현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재들이 다양한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체험형 복합 미술 공간으로 꾸며진 영월 Y파크가 사업 추진 10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설치 미술 작품과 미술관, 박물관,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공방이 합쳐진 복합 예술 공간입니다. 하지만 수리 샘솟는 마을 주천이라는 특색을 살려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당초 취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영월군이 2009년부터 술을 주제로 한 박물관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술샘박물관 사업. 추진 과정에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추가 사업에만 70억 원이 더 투입됐습니다. 그 후로도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다 결국 30억 원을 더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민간 업체에 운영을 맡기게 된 겁니다.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사업에 모두 1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수익이 나면 일부가 영월군에 기속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2년간의 운영비 6억 원도 영월군이 부담해야 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릉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인근 상가와 주택 침하 민원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신고도 없이 모래를 불법으로 반출한 사건과 추가 의혹들을 보도해드립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강릉경찰서가 골재 채취업자 66살 조모 씨와 운송업자 52살 김모 씨를 골재 채취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신고도 없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모래 4,000세제곱미터를 레미콘 회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사장 모래는 골재 채취장에서 씻어 품질 검사서를 받아 납품해야 하는데 이걸 어긴 겁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수사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개발이 주체는 다 빠지고 거기에 와서 조그맣게 이렇게 일하던 사람이 추가돼가지고 이게 뭐 도와는 다 빠지고 우리만 처벌하는 건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경찰은 퍼파기 업체와 골재업체 간 부산물 처리 계약이 체결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골재 채취 신고 이후 모래 반출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아파트 시공업체가 주민에게 보낸 내용 증명을 살펴봤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모래는 13만 세제곱미터라고 밝혔지만 골재업체는 강릉시에 10만 세제곱미터를 선별하겠다고 신고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없어서 볼 정도로 동해안으로 해서 160원 부산은 다 18만 원이니까 이게 한 대가 17이 되거든요. 1,588짜리. 18만도 더 팠어요. 얘기하는 거 누가 알지? 또 공사들이 계속 떠들었거든. 아, 그래요? 여기 20만 더 넘어. 시공업체는 협력업체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일반 토사 3만 세제곱미터를 포함해 모두 13만 세제곱미터가 반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의 모래 반출 논란과 수사 축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춘천 택시업계가 강원대 캠퍼스 안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말라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앞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지역 택시기사들이 시청 앞에 모여 시내버스 청춘 노선 계획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청춘 노선은 시내버스가 강원대학교 캠퍼스 안을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택시기사들은 가뜩이나 통학과 통근 버스로 손님이 줄었는데 시내 버스까지 캠퍼스 안을 운행하면 누가 택시를 타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커다란 자본과 일반적인 행정에 의해 지역 택시가 소개해주는 것을 마냥 지켜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또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농촌 마을버스 도입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업계 이기주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 주머니 사정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죠. 그래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보면 시내버스 다니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춘천시 조사 결과 택시 한 대가 강원대 인근에서 하루 평균 벌어들이는 수익은 5,000원 정도. 버스 운행으로 택시 승객이 줄어도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또 농촌 지역 희망 택시가 확대되고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오는 9월부터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요즘 도의회에서는 지난해 강원도의 예산 사용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에 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큰 쟁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도청 글로벌 투자 통상국에 대한 심사에서는 춘천 레고랜드 문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태경 의원은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강원도의 자체 평가가 너무 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공정에 대한 달성 성과를 100에서 130%로 평가했는데 도대체 어떤 도민이 이 수치를 인정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그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이게 성과지표에서 100%가 나왔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영재 의원은 사업비 부족 문제를 꼼꼼히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사업비는 620억 원. 멀린이 시공사를 선정하면 600억 원을 줘야 해 남은 금액이 20억 원밖에 없는데 이 돈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냐고 따졌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여기 중도개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또 100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강원도에 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 태도를 보면 멀린사가 갑, 강원도가 을 같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당한 사업의 협조자로 인정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멀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글로벌 통상국장은 달성 성과는 지난해 기반 시설 공사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업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멀린이 새로운 시공사를 발표하면 땅이 팔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지만 토지가 매각이 가능합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원 10명 중 3명이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대부분 이미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다 집행부도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도민들 바람과는 달리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해당 상임위원장은 다음 달까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9월 회기에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며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걸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일명 SFTS의 확진을 받은 80대가 숨졌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평창군 미탄면에 사는 80대 여성이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은 뒤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증세가 악화돼 결국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집 근처 텃밭에서 작업을 하다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확인된 SFTS 감염 환자는 모두 4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건당국은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에서의 작업과 활동을 피하고 이상 증세가 있으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수발전소 후보지가 오늘 오전에 발표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수발전소 유치를 신청한 홍천군을 비롯해 경북 봉화와 경기 포천, 충북 영동 등 4군데를 대상으로 심사평가를 실시해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수발전소 후보지가 되면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6,5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이 472억 원에 달해 전국 자치단체 4곳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선군 고안읍에서 국내 최초의 주민 주도형 골목길 정원 박람회가 다음 달에 개최됩니다. 고안 골목길 정원 박람회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고안읍 일대에서 골목길 꽃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폐광 이후 빈집이 즐비한 고안 지역 골목길을 주민들이 정비해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 열리는 이번 박람회 기간에는 돗자리 영화관과 장원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도내 사립유치원 7곳이 강원도 교육청에 매각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19년도 매입형 유치원 공모 신청 접수 결과 춘천이 1곳, 원주 3곳, 동해 1곳, 철원 2곳 등 4개 시군의 사립유치원 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뒤 기존 유치원 부지와 시설들을 활용해 설립하는 공립유치원입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선정위원회에 서류와 현장 심사 등을 실시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 현재 강원도 내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가량 증가한 가운데 자영업자 등 이른바 비임금 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도내 취업자는 8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인 2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자영업자가 12,000명으로 5.7% 증가한 것을 비롯해 무급 가족 종사자가 12%인 7,000명이 늘어나는 등 기업 재취업보다는 자영업 참가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최근 예약 발권을 위한 투레터 코드로 4V를 국제항공운송협회로부터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고유 코드는 예약과 발권, 정산 등 항공운송 영업과 운항과 관제 등에 활용되게 됩니다. 플라이강원은 현재 운항증명 절차를 밟고 있으며 7월에 신입 객실 승무원 입사,
그리고 8월에는 양양사옥 입주, 10월에는 국내선 취항, 12월에는 국제선 취항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역 군복무 장병과 구치소 등 시설 수용자들의 자가치료 시에도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군인과 시설 수용자들이 병원 외부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도 일반인과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지급합니다. 그동안 이들에게는 자가 당뇨 치료비나 출산 비용 등 일부 건강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치료비나 치료 물품 구입비의 최대 90%가 지원되게 됩니다. 올해 제2차 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 지원 사업 계획이 공고됐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제조업과 관광 레저업,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 자금은 5년 거치 5년 상환에 30억 원, 또 운전 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 5억 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지원되게 됩니다. 춘천시가 생활과 영농 쓰레기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춘천시는 30명으로 구성된 생활권 환경 지킴이를 이달부터 운영하기로 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양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춘천시는 피서철에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환경 정화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1일자로 단행될 직위 승진 예고 인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진 예고 인원은 국장 3명을 비롯해 과장급 9명, 담당급 22명, 6급은 24명, 7급 31명 등입니다. 강원도는 오늘까지 국과장 대상으로 다면 평가를 실시한 뒤 오는 18일에는 인사심의회와 인사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장급 승진자는 2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과장 20여 명이 대상이며 행정직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후 국과장급은 오는 24일, 또 담당급 이하는 28일에 발령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동해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교류 10주년 기념으로 지난 11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한러 기업인 초청 전자상 거래에서 2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상품은 강릉에 있는 업체가 생산하는 개인용 저주파 미용기기로 오는 8월에 첫 선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설립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40여 개의 기업과 강원도의 9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홍천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각종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우 올해 10월 말까지 피해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고하면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액은 홍천군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해당 연도에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거나 총 피해액이 10만 원 미만인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양구군이 귀농과 귀촌 인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양구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귀농 관련 교육 등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주민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의 저리로 농업 창업의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 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다음 달 12일까지 농업기술센터나 각 읍면 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춘천시가 올해 20억 원을 들여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의 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행 환경이 개선되는 곳은 석사동 세경마트 앞 사거리와 후평동 하나로마트 앞 등 4곳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